안녕하십니까. 당독소 연구소 블루닥터 박명규입니다. 예, 지난번 그 영상에 이어서 계속해서 지금 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니다. 이 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려고 합니다. 장에는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대사시켜서 필요한 것들을 흡수시키고 나머지들은 대개 이제 변으로 해서 배설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장의 역할인데, 이 장이, 이 균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숫자보다 몇 배는, 한 10배 정도는 많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장이 트러블이 생기고, 장에 있는 균이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뭐 뉴트럴 중간 지대에 있는 균들도 있는데, 이 밸런스가 깨져가지고 나쁜 균이 더 많아진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유발하고 당뇨를 유발하고 비만을 유발하고 뭐 모든 질환, 퇴행성 질환, 뭐 치매, 파킨슨, 모든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소스를 제공하는 게 어디다?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장이 과거에 보면 이게 우리가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면 못 먹었죠. 잘 먹을 것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는 장이 탈이 나거나 이 뭐 콜레라든가 뭐 이질이든가 뭐 이런 거가 아니면 장이 그렇게 탈이 날 일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먹는 거가 너무 잘못돼 가지고 튀기고 굽고 볶은 음식들을 먹은 거를 너무 일상화돼 있고 기름지고 고기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장에 우리가 먹는 거는 훨씬 잘 먹는데 실질적인 그 건강 측면에서 보면 몸이 되게 다 많이 어딘가 망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망가진 원인들이 다 뭐냐? 장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다. 근데 그 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들은 다 어디서 온 거다? 내가 먹은 음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결국은 나를 망가뜨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그래도 젊어서는 그래도 이게 견딜만 해요. 그래도 견딜 수 있어요. 그래도 운동도 있고 뭐 활발하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지도 않지만,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이게 쉽지가 않다. 쉽게 그래서 나이 들면 고혈압에 당뇨에 뭐 고지혈증에 그다음에 60대가 넘어가면 치매에 뭐 파킨슨에 여러 가지 자가면역 질환들이 이게 늘어나죠. 그다음에 피부도 많이 망가지고 이런 게 늘어나는데, 그거의 중심이 누구다?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장입니다. 이게 인펀시,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을 때,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이게 보게 되면 장의 균의 다이버시, 다양성에 대해서 보는데, 어릴 때니까 당연히 다양성이 줄었다가 다양성이 많이 넓어졌죠. 커졌는데, 이게 나이가 이제 성년이 돼가지고는 꾸 유지를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이 갓난아기 때처럼 이렇게 다양성이 확 줄어들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줄어드는 게. 요거는 이제 베타 다이버시티라고, 요거는 알파 다이버시티라고 하는데, 문제는 알파 다이버시티가 무너지는 게 문제예요. 베타 다이버시티도 지금 이게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좋은 쪽이 아니라 나쁜 쪽에서 늘어난 경향이 많기 때문에 둘 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은 나이가 들어서 장을 케어를 잘 못하면 치매, 파킨슨, 뉴로디지즈, 우울증 뭐 이런 질환들이 있죠. 여기에 완전히 시달리게 돼, 쉽게 노출이 된다.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이 나쁘다 좋다를 단순히 설사냐 변비냐 이거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판단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는 음식이 튀고 굽고 볶고 아니면 쉽게 단당류였죠. 설탕이나 과당이나 이런 단당류 음식들,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마거나 뭐 아이스크림과 같은 거, 이런 유화제가 많이 들어있는 제품들,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분들은 반드시 장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반드시 우리 몸에 영향을 반드시 주게 돼 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과 건강에 대한 식이효과는 아주 이미 잘 알려졌습니다. 내가 이게 이제 뭐 지중해 식단이다, 뭐 야채식이다, 케토제닉이다, 저는 이제 솔직히 말해
개인적으로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권하지 않습니다.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정말 이렇게 간질이라든가 뉴로디지즈가 있는 어떤 특정한 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권하지만,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동물성 기름이라든가 고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유바이오틱, 마이크로바이오틱에서 좋다라고 했지만 실상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지중해식 식당이나 채소식 같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좋은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우리 몸에서. 이 장에서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을 많이 공급을 하는 공급처가 되죠. 장이 유익한 거를 많이 공급하는 공급처가 돼요. 내가 어떤 걸 먹었냐에 따라. 근데 내가 장에 보면 피자라든가 햄버거든가 뭐 통닭이든가 이렇게 육식, 웨스턴 다이어트, 서양식이라든가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아민이든가 폴리아민이든가 황화수소라든가 메틸페놀이라든가 이런 유해 물질들입니다. 유해 물질, 당독소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몸에 공급되는, 얘는 유해 물질을 공급처가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여기는 아주 우리 몸에 좋은 물질들 하는 공급처가 되는데 얘는 아주 유해 물질을 하는 공급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이 장이 좋은 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쁜 걸 만들어주기도 한다. 육식 같은 거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이런, 우리가 요즘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특히 젊은 사람들 이런 식사를 너무 좋아하죠. 이게 맛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먹게 되면 장이 탈이. 그러니까 20, 30대가 요즘 어떤 병이 많이, 크론 병이 많이 돼요. 크론시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게 다 이런 식이요법 때문입니다. 크론시 병에서 내가 자유롭고 싶다. 심플해요. 식사를 완전히 이런 형태로 바꿔버리고 균을 갖다가 한번 항생제든가 이런 걸로 쳐서 없애버리고 식이요법을 완전히 바꿔버리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사는 절대 도움이 안 된다. 근데 이런 식사만이 아니라 여기 이제 안 나는데 음료 같은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설탕이나 과당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과일도 이렇게 몸이 안 좋은 나이 드신 분들은 과일조차도 저는 잘 드시지 못하고요. 특히 암 환자나 이런 분들은 과일조차도 저는 못 먹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데미지, 특히 과당은 아주 장에서도 최악입니다. 최악. 당독소도 10배를 많이 만들어내고 아주 최악의 당 중에 하나가 누구냐? 설탕보다 10배는 나쁜 게 과당이에요. 과당은 그 정도로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퇴행성 질환, 뭐 치매나 파킨슨이나 아니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질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식사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장이 안 좋아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 올리고당 하고 유산균을 생각해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학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과거 얘기죠. 과거에 뭐 70년대, 80년대에 연구할 때 올리고당의 개념을 그렇게 만들었죠. 유산균만 먹고 나머지 균들은 못 먹는다. 요즘에 와가지고 지금 다 밝혀지고 있죠. 올리고당 효과 별로 없다. 실제 장에 유산균 먹어봤자 뭐해요? 유산균 먹으면 유산균이 전체 100조인데 내가 100억 마리 먹었는데 그게 어떤 영향을 주겠어요? 꿈쩍도 안 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장의 균총을 밸런스를 유해균, 유익균의 어떤 균형을 이거 변형시키는데 유산균이 그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유산균을 그러면 내가 몇 끼니마다 먹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리고당을 그러면 엄청나게 먹냐? 그것도 아니고 올리고당을 먹어봤자 대장 상부에서 다 대사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대사가 돼서 실질적인 장의 균총의 플로라의 어떤 이런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안 된다. 뒤에 가서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장은 올리고당과 유산균만으로는 효과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유익균하고 유해균, 장은 결국에는 뭐냐? 유익균하고 유해균의 밸런스 게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다양성의 이슈예요.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느냐? 특정한 세균 몇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있는 거죠. 우리가 어머님들이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것저것 이거 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듯이 장에도 균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가 견제하고
그러면서 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이 친환경, 환경도 결국에는 이 밸런스 게임이거든요. 사람이 막 이렇게 쓰레기 갖다 버리고 공해하면 자연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에코시스템이, 이 자연 환경이 무너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몸 안에 장도 그런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내가 먹은 음식이 그렇게 만든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산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장균총 먹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장균총 먹이에 초점을 맞추는데 자꾸 장균총, 장의 먹이 하면 유산균 먹이에서 올리고당. 이제 올리고당 잊어버리세요. 이거 올리고당 별 쓸모 없습니다. 효과 별로 없어요. 뭐 약간의 그 있지만 그 아주 미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올리고당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요. 올리고당이 프리바이오틱스로 돼 있지만 그 효과는 정말 미미하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유산균은 장균총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유산균만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다? No. 불가능합니다. 내가 고기 먹고 이렇게 정크 먹는데 유산균 가지고 이거를 대쓸 수 있다? No. 어렵습니다. 뭐 황금변만 나온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장균의 밸런스가 이미 망가져 있게 되면 유해균들만 득실거리면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100조의 장균총에 100억만이 넘었죠? 얼마예요? 이거 0.01%밖에 안 들어간 거예요. 별 대세에 영향을 못 준다. 이 대세에 영향을 주는 키가 누구냐? 장균총에 먹이는 이 쇼체인 페릭 애시드라고 하는 SCF의 생성에 이어져서 유익한 장균총의 형성을 유도하는데 핵심이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균총을 늘리려면 어떻게 되냐? 대장 초입부터 대장 말단에까지 다 먹이가 거기서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게 만드는 그런 먹이를 줘야 돼요. 그러면 어디냐? 장균총 먹이 체인이 필요한 거예요. 저항성 전문은 어떻게 해요? 대장 초입, 그 다음에 대장의 중간, 대장의 말단까지 가는데 차전자피. 이런 그 식이섬유가 골고루 들어있어야 돼요. 골고루, 먹이가 골고루 다양하게 들어있어야 되지 한쪽만 들어있으면 그것도 또 문제다. 그래서 장의 균의 먹이는 정말 이렇게 밸런스가 되면서 이런 것들을 시켜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유익균만 먹는 식이섬유 제품이 필요한 거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유익균만 먹는, 이게 유산균이 다 유익균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유익균의 유산균 락토바실러스도 수많은 종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좋은 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반드시 그것이 좋은 역할을 한다라고 반드시 규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파퓰레이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그 균 하나가 많고 적음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유해균은 분해하지 못하는 식이섬유를 먹여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그 영상에서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유익균만 먹는 식이섬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올리고당, 유산균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거를 드시게 되면 유산균도 필요 없고 올리고당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로 끝납니다. 그래서 유익균만 먹을 수 있는, 유해균은 못 먹고 유익균만 먹는 그런 먹이를 줘죠. 옛날에는 올리고당이 그런 역할인데 올리고당이 그런 역할을 못 합니다. 그 정도의 영양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데이터로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